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월 17일 화요일이고요. 오늘도 추워요. 네.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네, 상암 DDMC 앞에 나와 있는 박소연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도 더 추운데요. 이번 추위는 설 연휴의 절정에 달하겠고요. 다음 주 중반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전해주시죠. 네, 눈이 내린 뒤 갑자기 날이 추워지면서 도로 곳곳에 빙판길이 많이 생겼습니다. 도로가 무척 미끄러운 만큼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를 보이고 있고요.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3에서 5도가량 더 떨어지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공기는 깨끗합니다. 다만 제주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밤부터는 수도권과 영서, 충청을 중심으로 약 1cm 안팎의 약한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6.7도, 대전은 영하 5.9도, 대구는 영하 3.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은 1도, 광주는 4도, 부산은 7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목요일 밤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 소식이 있고요. 이후 날이 더 추워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명절 문자 사기 주의보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요, 이 명절 선물 배송 등을 악용해서 시민들의 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이 문자 메신저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이다라는 소식입니다. 만약 고객님 이 택배 배송 실패, 주소 오류 변경 부탁드립니다. 이런 문자 받으시거나요, 웹발신, 교통민원 24, 교통범칙금 벌점 미처리, 과태료 조회 이렇게 출처가 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 받으셨다면 함께 첨부된 이 링크 절대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어제 이 경찰청 등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 등을 사칭한 악성 어플리케이션 설치 유도, 메신저 피싱이 늘고 있다라고 하면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 사실 문자를 딱 받으면 이거 뭐야 하고 손이 먼저 이렇게 가더라고요. 요즘은 워낙 이 설 명절 택배 받는 일이 많아서 충분히 이런 피해 입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이런 문자 링크를 누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링크를 딱 누르시면요, 악성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거나 아니면 원격 제어 어플을 이제 설치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은 내 정보, 내 핸드폰에 대한 제어권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전자기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탈취당할 수 있는데요. 이 무단으로 예금을 이체당하거나 또 소액결제 등 재산상 피해까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화나 영상통화 등으로 이 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상대방이 누군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까지는 상대방의 요구에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처를 확인할 수도 없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내 스마트폰 자체의 보안을 강화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인데요.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실 때는 이 수신된 문자의 링크를 클릭하기보다는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서 설치하시는 게 좋고, 또 본인 인증이나 백신 예약 조회 등을 이유로 신분증이나 개인정보 요구하는 경우 함부로 알려주시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정말 사기 문자 발송이 날로 진흥화되고 있어서 내가 잘 모르겠는 거 오면은 그 URL 같은 거는 그냥 건들면 안 되더라고요. 그럼요. 네. 요즘에 뭐 또 해외에서 뭘 샀다고 자꾸 오는데 간 적도 없는데 뭘 자꾸 샀다고 그래. 이런 건 서로 가족 간에도 확인하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 확인해야 되더라고요, 요즘엔. 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다음 이슈 고 정유엽군 소송전 시작입니다. 지난 2020년 3월 이 신천지를 중심으로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19 대규모 이 감염 사태가 터졌을 당시에 사실은 폐렴 증세를 보였지만 코로나19 증세가 의심된다라는 이유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사망한 정유엽군 유족이 이 병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정유엽 이 사망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한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유족 측은 일단 이 정군의 위자료로 약 2억 원 상당을 청구했지만 향후에 청구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당시 코로나19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고 그러면서 사망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 정군이 당시에 2020년 3월 10일이었어요. 네. 그때는 왜 마스크 오부제를 시행했을 텐데 오부제가 됐는데 이제 비가 막 내리는데도 마스크를 구입해야 되니까 이 정군이 결국에 밖으로 나간 겁니다. 그날 저녁부터 정군 고열 증세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이틀 뒤에 열이 더 심해지니까 이 정군의 부모는 인근 병원으로 이 정군 데려갔지만 해당 병원에서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와야만 치료가 가능하다며 이 정군에게 해열제와 항생제만 처방한 뒤에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정군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한 대학병원에 입원을 했지만 결국 이 열이 나기 시작한 지 10일 만에 정군 숨을 거두고 맙니다. 정군은 사망 직전까지 코로나19 검사 무려 14번이나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13번은 음성 판정, 1번은 양성 판정이 났습니다만 이 정부는 정군 사망 직후에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내렸고요. 정군의 사망 원인 폐렴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14번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정확한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전전하다가 네. 한 젊은이가 저렇게 사망한 사고였는데요. 야, 이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아무리 그때가 혼란스러운 시기라도 이건 너무했다 싶어요. 예, 의료 그 체계 정비 다시 한번 정확히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네팔 여객기 추락 전 추정 영상입니다. 지난 15일 이 네팔 여객기에서 승객이 사고 직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발견이 됐는데요. 인도 매체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외국 매체에 따르면 29살 인도인 소누 자일스왈 씨가 비행기에서 실시간으로 촬영해서 송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SNS에서 확인이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실제 사고기에서 촬영된 것인지 그건 명확히 확인되진 않았지만 약 1분 30초 분량의 해당 동영상에서 이 남성 착륙 준비 중인 기내 안팎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는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너무 재밌다 이렇게 외치는 승객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는데 네. 영상 속 기내 분위기 순식간에 급변합니다. 이 비행기가 급격히 왼쪽으로 기울다가 이 균형을 되찾는 듯 하더니 영상이 크게 흔들렸고요. 승객들의 짧은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후 영상을 촬영하던 카메라는 어딘가 떨어지게 되고 주변에서는 화염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네, 일단 해당 영상이 이 네팔 여객기에 탑승한 실제 승객의 영상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정 영상일 뿐인데요.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이 영상 지난 15일 이 네팔 포카라 공항 인근에서 추락한 네팔 여객기 예티항공 소속 ATR-722인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네팔의 국회의원이자 네팔 의회의 중앙위원이 처음 이 영상을 언론에 공개했다라고 하는데요. 해당 의원은 이 경찰을 통해 받은 영상이다라면서 이는 실제로 비행기가 착륙하던 순간 촬영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요. 또 이 동영상 촬영자 사촌이 한 매체랑 인터뷰를 했는데 내 사촌이 사고기에 탑승을 했고 탑승 직후부터 이 SNS에서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지금 사고 여객기 원인은 밝혀진 건가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당국에서는 이 블랙박스를 수색을 해서요. 정확한 사고 원인 밝히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고요. 네팔이 워낙에나 이 히말라야 산악지대에 자리 잡은 데다가 또 수시로 이 기상 상황이 악화되고 이제 변하고 하다 보니까 종종 이러한 비행기 사고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해발 822m 높이에 있는 이 포카라 공항은 바람, 안개 등 이 날씨가 급격하게 변하는 특성이 있어서 이 평소에도 현지 항공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착륙이 까다롭기로 굉장히 악명이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참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또 발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에 설 명절 앞두고 선물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주는 분도 받는 분도 모두 행복한 그런 선물이 있다는데 뭔지 아시겠어요? 네, 저는 알 것 같습니다. 바로 자랑스러운 우리의 K푸드 네. 인삼인데요. 사실 인삼이라는 게 선물을 받아도 몸에 좋다는 건 알지만 네. 어떻게 먹어야 될지를 몰라서 고민인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분이 인삼 활용백서를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주부신데 이 평범한 주부가 아니라고 네. 한번 보죠. 뭐. 맛은 물론이요.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 우리의 K푸드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K푸드에도 원조가 따로 있었으니 수년간 땅속에서 키워낸 영양의 결정체 우리 인삼입니다. K푸드의 원조 우리 인삼.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활용백서가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마니아에서 온 제타입니다. 한국에 온 지 10년 넘게 된 아주마인데요. 제가 행복한 아침 시청자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집으로 와주십시오. 한 통의 편지를 받고 곧바로 출동한 행복한 아침 제작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제타 씨 맞으세요? 아, 네. 제가 제타 맞아요. 루마니아에서 온 제타 씨 반갑습니다. 저와 우리 남편 12년 전이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남편과 열렬한 사랑에 빠져 국제 결혼을 감행한 제타 씨. 이제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한국 아줌마가 다 되었다고 하는데요. 쏙순이 살림꾼 제타 씨가 요즘 푹 빠진 것이 있었으니 바로 인삼인데요. 미지근하게 데운 우유에 인삼과 꿀을 넣고 갈아주면 순식간에 인삼 라떼가 완성됩니다. 얘들아, 완성됐어요. 맛있게 먹어줘. 엄청 맛있어. 맛있어요? 아침마다 먹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응.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조금씩 먹여주면 거부감이 더 없어지고 지금 정말 건강하게 키우고 싶어요. 저와 함께 좋은 인삼 걸으러 가시겠어요? 갑시다. 자, 다음으로 공개할 정보는 좋은 인삼 고르기. 제타 씨와 함께 인근의 시장을 찾았는데요. 제가 좋은 인삼 어디에서 어떻게 팔고 있는지 고르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오세요. 여기에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좋은 인삼 사러 왔습니다. 그 여기 한번 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위풍당당 우리 인삼. 사람과 닮을수록 그 가치가 올라간다고 하죠. 사람처럼 생겼다. 손도 있고. 안녕. 좋은 인삼 고르는 방법 어떤 거예요? 뭐 이렇게 단단하고 싱싱해 보이는 게 좋은 건데 여기 보시면은 잔뿌리가 안 말랐죠, 하나도. 이게 싱싱한 거죠. 아, 그 고식이 그 뭐지? 사포닌? 뭐더라 그거? 여기는 이제 많이 사포닌이 많기 여기에. 때문에 예, 잔뿌리가 이 정도 좀 있어야지 좋은 삼이에요. 요게 물르면 안 돼요. 아, 그러면 요 안에도 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하나하나씩 다 살펴봐야 돼요. 예. 인삼을 고를 때는 잔뿌리와 뇌두가 싱싱한지 꼭 확인해 주세요. 또 한번 드셔보세요. 요게 이제 홍삼을 쪄서 꿀에 졸이고. 원래 이거 할머니 입맛인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쉽게 먹을 수 있어요. 쓴맛이 없어요. 네, 인삼은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뱃속을 따뜻하게 하고 위장을 튼튼하게 하며 체온을 높여서 면역력을 증강시킵니다.
사장님, 이거 사고 싶어요. 예. 포장 부탁드립니다. 예, 예쁘게 포장해 드릴게요. 인삼이야말로 주는 사람에게도 받는 사람에게도 더 특별한 선물이 될 텐데요. 자, 다음으로 향할 곳은 어딘가요? 이 인삼을 맛있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얼른 가보자. 제타와 함께 배울 인삼 요리는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안녕하세요. 인삼 요리를 소개해줄 김갑수 요리사를 소개합니다. 근데 선생님 어떤 요리를 보여주실 거예요? 네, 첫 번째 요리는 인삼으로 만드는 깍두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인삼 깍두기? 네. 인삼, 가장 주재료인 인삼을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오이, 쪽파, 미나리를 준비했는데 사실 이것들은 굳이 안 들어가도 되지만은 인삼의 약간 부족한 식감과 조금 이제 맛을 좀 조화롭게 하려고 좀 준비를 해봤어요. 칫솔을 해가지고 인삼을 손질할 때는 잔뿌리가 상하지 않게 부드러운 솔로 가볍게 닦아냅니다. 이어서 인삼과 오이, 쪽파 등을 잘라주는데요. 너무 두껍지 않게 편으로 썰어줍니다. 그다음에 찹쌀풀. 찹쌀풀 뭔지 잘 아시죠? 네. 찹쌀가루 물 풀어가지고 해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섞어주시고요. 썰어놓은 재료를 전부 다 넣으면 돼요. 네. 넣고 깍두기 양념에 기본 재료들을 넣고 고르게 잘 버무려주면 아삭한 식감과 감칠맛이 살아있는 인삼 깍두기가 완성되는데요. 쌉싸름한 인삼 맛이 김치 양념과도 잘 어울린다고 하네요. 재료를 다 넣어놓고 맞습니다. 인삼 조림. 이번엔 간식으로 그만인 인삼 찰떡파입니다. 물 대신 저는 우유를 넣어볼 거예요. 네. 유량의 우유를 다 넣으시면 되는데 계량한 모든 재료에 우유를 넣은 뒤 잘 저어줍니다. 그 위에 아몬드를 뿌려주면 준비 완료! 강도를 해가지고 뚜껑이 좀 필요해요. 뚜껑을 덮어서 15분간 구워주시면 돼요. 이것이 바로 노오븐 베이킹! 파이 반죽을 프라이팬에 올려 약불로 15분간 구워내면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한 인삼 찰떡파이가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개할 요리는 바로 인삼 두부 탕수육. 먼저 인삼과 두부, 베이비 옥수수를 한 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이들이 먹을 거면 과일. 그 뒤 전분가루를 묻혀 170도의 기름에 살짝 튀겨냅니다. 이번엔 소스인데요. 갖가지 채소를 기름에 볶다가 설탕, 식초 등의 양념을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전분가루를 넣어주면 소스 완성! 튀겨낸 기본 재료에 소스를 부어주면 됩니다. 맛도 영양도 일품 인삼 요리 한상 차림이 완성됐습니다. 느끼한 거나 아니면은 고기 먹을 때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맛이. 깍두기 맛이 나죠, 약간. 깍두기 맛이 나와요. 네. 깍두기 맛이 나오는데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깍두기예요. 맞아요. 좀 인삼 먹어봐요. 향이 막 엄청 튀지도 않고 그렇죠. 루마니아에서 인삼 먹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25살 때 한국에 왔을 때쯤 없었어요. 몰랐어요. 네. 세계로 뻗어나가는 K푸드. 다가오는 설 명절. K푸드의 원조 인삼의 맛과 영양을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건강한 100세 인생을 위한 건강 정보 나누겠습니다. 윤영미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영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백승아 가정의학 전문의, 배우상 한의학 박사, 김정은 식품영양 박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그럼 뭐 하시겠습니까? 저는 가족들하고 밥 한 끼 따뜻하게 먹고 싶어요. 그래, 가족이지. 네, 저도 네. 마찬가지. 저 아이들에게 제가 밥을 많이 못 해줬기 때문에 네. 보글보글 된장찌개 끓여서 같이 먹고 싶어요. 다 비슷하네요. 이재원 아나운서는요. 뭐 사과나무 한 그루 심어야지. 아니 근데 아침부터 왜 그런 약간 긴장감을 주는 질문을 하시는지 뭐 의미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살다 보면 느닷없이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비 정도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겨울철에는 돌연사가 또 워낙 네. 많잖아요. 돌연사만큼 험한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돌연사만큼은 막아보자 이런 주제의식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주제 영상부터 보시죠. 예, 요즘에 부고장이 많이 날라와요. 네. 그런데 건강하셨는데 얼마 전까지도 통화도 한 분인데 갑자기 이러면 이 받는 사람도 황당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놀라기도 하고요. 네, 보통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돌연사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자, 의학적으로는 이 돌연사에 대한 정의나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이제 급성 심장 정지로 인한 사망을 우리가 돌연사의 개념으로 보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이 많은 분들이 이 돌연사로 사망을 하고 계십니다. 네, 2021년에 이제 119를 통해서 급성 심장 정지로 이송된 환자의 수치를 보면은요, 33,235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급성 심장 질환을 사망으로 이송된 그런 환자를 조사한 이래 이제 최대 수치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이분들 가운데는 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중증 장애를 또 얻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물론 이제 신속한 응급 조치로 또 완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치가 이렇게 크다는 발생 건수로 보았을 때만 해도요, 이 수치는 좀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되는 그런 수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이제 평소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요, 딱 한 번 발생된 이 심장의 이상으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분들 숫자가 상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됐는데요. 그만큼 이 돌연사라고 하는 것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겨울철에 부고장을 많이 받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실제 그게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요, 겨울철이 여름철에 비해서 이런 돌연사를 하는 경우가 50% 이상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겨울철 그 추운 날씨, 차가운 바람 이런 것과 돌연사가 관계가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혈관이 수축하게 되거든요. 이럴 때 혈관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져서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제가 그래서 실험 하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두 개의 생수병에 이제 30도 정도의 이제 미온수를 각각 담고요. 이제 빨간색 물감을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병을 혈관 그리고 이제 이 붉은 이 생수병 안에 있는 액체를 혈액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 앞에 두 개의 볼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하나는 이 병 안에 물과 비슷한 30도 정도의 이제 미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하나는 아주 차가운 얼음물입니다. 얼음물이네요. 네. 자, 그래서 두 개의 병을 이제 하나씩 볼에 좀 넣어 보겠습니다. 저기 지금 날씨인 거예요. 얼음 있는 게 추운.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미온수가 이제 같은 이제 온도로 되어 있는 미온수가 이제 들어있는 병이고요. 이것은 이제 차가운 이제 얼음물에 들어있는 병의 이제 변화를 좀 보시겠습니다. 저 페트병을 지금 혈관이라고 보는 거고 혈관을 네. 흐르고 그렇죠. 있는 피를 저희가 상징적으로 빨간색 그 물감을 넣어놨어요. 네. 변화를 한번 보죠. 네. 사실 이쪽에 이제 같은 온도로 되어 있는 이제 생수병과 이제 이 물 사이에는 이제 병에 큰 변화는 이제 보이지 않고 네. 있습니다. 네. 여기는 좀 보실게요.
그리고 반대로 네. 아주 차가운 얼음물 속에 들어가 있는 페트병은 어떤 요즘 같은 날씨를 이제 좀 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차가운 얼음물이 들어있는 이 속에 있는 이 병이 이 혈관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변화를 할 것인가를 이제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아주 추운 날에는 혈관이 수축하잖아요. 네. 페트병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 네, 조금 실제로 실험에도 그렇게 표시가 나나요? 네, 일단 지금 조금씩 약간 이제 이 병이 수축하는 게 조금 보이거든요. 네.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좀 찌그러져 있죠. 이 그러네요. 아래로 찌그러져 있고요. 진짜. 네, 이렇게 우리가 찌그러진 방송으로 게 저 현저하게 확인이 될 때까지 한번 놔둬보고요. 지금 생방송이라 계속 진도 나가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겨울철에 이 차가운 외부 환경을 접했을 때 우리 혈관이 이렇게 조금씩 수축하는 그런 네. 현상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혈관제 발금 백상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던 것처럼 저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텐데요. 특히 이제 노년층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게 되면 혈관 자체가 상당히 딱딱해지고 탄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럴 때 갑작스럽게 추위에 노출이 되게 되면 혈관 자체에 문제가 생기고 좁아지게 되면서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에 대한 증강 발생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요 풍선 이곳을 혈관이라고 한번 네. 보겠습니다. 혈관 자체는 이렇게 소통이 잘 된다라고 했을 때 위에서부터 혈액의 흐름이 잘 원활하게 흐르고 있다라고 하면 막힘없이 잘 가고 있죠. 이 바람이 혈액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이 혈관 자체가 문제가 생기면서 좁아지게 됐다라고 하는 걸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막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위에서부터 혈액의 흐름 자체를 주게 되면 바람을 통해서 주게 되면 점점 오!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 터지겠죠. 예. 막혀 있으니까.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터질 수 있겠죠. 네. 근데 저렇게 터지게 되면 진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이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뇌졸중이고요. 뇌졸중. 심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심근경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더 무서워지는데 네. 더 어떻게 반응이 있습니까? 지금 보입니까? 네, 지금 좀 수축을 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혈관이 이렇게 수축하는 것들이 조금 이제 요 정상적인 이제 같은 온도에 있었을 때에 비해서 이제 수축하는 것들이 이제 미세하게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네. 확연하게 보일 때까지 한번 더 두고요. 네. 우리 집중해서 오늘 돌연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돌연사의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이 돌연사 위험도가 가장 높을까요? 저희 중에요? 예. 아니 질문이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돌연사 진짜 너무 무서운데 앞으로 볼 것도 많고 갈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전가 그래도 겨울에도 안 막 돼요. 나다니니까. 뭔가요? 운동을 안 해서. 그래서 이제 돌연사 위험 지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네. 이 각각의 위험도를 하나씩 제거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화면 한번 보여줄게요. 자, 겨울철 돌연사 위험 지수는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항목이 65세 이상 고령, 두 번째는 고혈압, 흡연, 음주, 커피, 하나, 둘, 가족력, 식사 후에 졸음, 또 음식을 짜게 먹기. 자, 몇 개나 해당이 되실까요? 전 4개요. 저는 3개요. 저는 4개요. 음주, 커피, 식사 후 네 개? 졸음, 음식 짜게 먹기 이렇게 오. 4개. 저도 커피, 식사 후 졸음, 딴 건 없고 음주는 자주는 안 하지만 그래도 하니까 저는 3개. 음주, 커피, 가족력, 음식 짜게 먹기. 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4개 이상이 넘어가시면 반수가 넘어가시잖아요. 이렇게 되면 위험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 지수가 높아지시는 거니까 특히 이제 음주나 가족력, 흡연 이런 건 잘 알고 계시죠. 또 짜게 먹는 습관도 혈압을 높일 수 있으니까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커피는 왜 그런 거예요? 저는 커피 뭐 하루에 한 잔은 괜찮다 이런 글을 또 본 적이 네. 있어서. 네, 물론 이제 커피 평소처럼 적은 양을 드시는 거는 괜찮습니다만 과다 섭취할 경우, 이제 카페인을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요, 혈관을 수축시키기도 하고요, 또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는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커피는 하루에 몇 잔 정도 마시는 게 가장 좋은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카페인을 어느 정도나 먹으면 괜찮은 건지.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권장하고 있는 하루 1일 한개 수치는요, 카페인 400mg입니다. 보통 우리가 커피를 드실 때요, 약 100에서 150mg 정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드실 경우에는 뭐 하루에 2-3잔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만 개인에 따라서 민감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네. 개인 또 그런 성향에 맞추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식후 졸음이 어떤 돌연사와 연관이 있다. 이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보통 다 밥 먹고 나서 약간 졸리는 건 당연한 그러게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식사하고 나타나시는 이 식곤증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식사 후에 급격하게 참을 수 없는 졸음하고요, 급격한 피로감이라든지 판단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흐려짐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 같은 경우에는요, 건강검진에서도 잘 발견되지 않지만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 또는 돌연사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이렇게 그래프 한번 보시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를 좀 한눈에 보실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아침 공복 시에 상당히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밤사이 공복인 상태에서 아침에 단순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드시게 되면 혈당이 갑자기 오르죠. 또 단순당을 드셨기 때문에 갑자기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관 내 세포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염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이것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네. 돌연사 위험을 알려주는 생활지수라고 표현을 하면 좋겠어요. 네. 거기서 4개 이상이면 아까 같이 해보셨으면 확인이 될 텐데 내가 여기서 4개 이상이면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되겠고, 또 돌연사를 부추기는 5대 악습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뭔지 좀 알아보도록 하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영미 아나운서? 화나 급한 성격 아닐까요? 화나 급한 성격. 네, 보통 약간 불같은 성격 이런 분들이 약간 네. 돌연사하고 연관이 있다는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네, 정답 한번 볼까요, 그럼? 돌연사를 부추기는 5대 악습관 뭐가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확인해 보시면 새벽 운동.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아, 근데 기온차 때문에 그러나 너무 추울 때 운동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갑자기 놀라는 네. 거예요? 운동 물론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에 적당한 운동을 하시는 것만큼 좋은 거는 없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극단적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건강을 챙기러 아침에 운동을 나갔다가 이 돌연사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심장 발작이나 이 뇌출혈 같은 이 돌연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가 언젠지 아실까요? 자, 바로 새벽 시간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이 되면 이 혈관이 체온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피가 지나는 통로가 그만큼 좁아지고 혈관도 이제 딱딱해져서 심장 운동에 장애가 생기거나 또 심근경색이 일어나거나 뇌출혈 위험에 노출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겨울철에 돌연사가 많은 이유, 그리고 새벽에 돌연사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새벽부터 이제 운동한다고 옷 입고 바로 이제 막 뛰어나가시는 네.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겨울철 또 새벽에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할 경우 심장에 위험이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지만 이른 새벽이라든지 추운 날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이러한 무리를 줄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추운 날이나 또 이른 새벽은 피하시고요. 될 수 있으면은 이제 날이 풀린 낮 시간을 이용하시거나 또 낮에 시간이 안 되신다면은 저녁 시간이나 또 저녁을 드시고 또 실내에서 좀 가벼운 운동을 하시는 것이 심장이라든지 혈관에 부담을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낮에 운동하시더라도 준비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운동하면 그냥 시작하고 시작하지 맞아요. 준비 운동을 안 하더라고요. 자, 이어서 돌연사를 부추기는 5대 악습관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급하게 일어나는 습관. 이게 우리가 자주 이러는데 네. 아침 방송을 하니까요. 같이 모닝 일어나잖아요. 콜 맞아요. 벌떡 네. 일어나잖아. 그래야 일어날 수 놀라서 있거든요. 막. 네.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제 아침에 누워 있다가 이제 급하게 일어나는 습관 또한 혈압을 좀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심장에도 무리를 주면서 돌연사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심혈관 질환 발생의 위험이 높으신 분들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아침 일찍 운동하시는 것을 좀 피하시고요. 또 잠에서 깨서 일어나실 때도 좀 급하게 일어나지 마시고 천천히 일어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다가 돌연사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요. 아침에 기상을 할 때는요. 밤사이에 천천히 뛰고 있었던 심장 자체가 갑자기 빠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몸을 깨우기 위해서죠. 이럴 때 심장 근육으로 혈액량도 확 늘어나게 되는데요. 만약에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심장이 움직이게 되면 이럴 때 혈관 자체가 좁아지게 되면서 심장 마비가 생기시고 사망에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게 되면 약간 정신이 흐릿해지고 멍해지시는 이 기립성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분들이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시잖아요. 그대로 기절하셨다가요. 머리를 부딪히셔가지고 2차적으로 문제가 생기시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네,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돌연사를 부추기는 5대 악습관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새벽 택배, 신문 픽업. 아니, 이건 조금 네. 이해가 안 가는데 뭐 텔레비전 프로 있잖아. 뭐 이렇게 하면 뭐 죽는다. 뭐 이것이 뭐 이 말이 되느냐 이런 프로그램 보면. 그렇죠. 진짜 이렇게 새벽에 신문 가지러 나가는 게 돌연사랑 무슨 연관이 있죠? 아니 근데 저런 것도 저는 돌연사 뭐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네. 새벽에 이렇게 나가다 신문 이렇게 주우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그냥 시기다. 무리가 가서요 일주일 동안 고생한 적이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가 그런가요, 이렇게 이게? 좀 이렇게 풀린 준비가 다음에 해야 안 되는데. 된 상태로 뭘 확 하면 네. 몸에 무리가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뭐 신문을 직접 이렇게 받아보시는 분들 많지 않아도 네. 새벽 택배는 정말 많습니다. 맞아요.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밤에 이제 시켜놓고 아침 새벽에 눈 뜨자마자 이제 가지러 나가는 경우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덜하긴 하지만 단독주택에 계신다라고 하면 이 현관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잖아요. 근데 요즘같이 온도가 낮아지고 영하 15도쯤 된다라고 했을 때 반 사이에 한 25도, 30도 정도 유지했던 체온 자체가요. 낮게로 나가시게 되면서 영하 15도를 갑자기 만나게 되면 특히 나가실 때 그냥 나가시는 게 아니라 이 잠옷바람으로 잠깐 괜찮겠지? 맞아. 이렇게 잠깐 갔다 오는 거니까 라고 해서 나갔다 오시다가 혈관 자체의 수축으로 인해서 갑자기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혈관 문제죠. 이 새벽에는 혈관 자체가 수축이 돼서 심장이라든지 뇌졸중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받으시 따뜻하게 옷을 입으시고 밖에 나가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새벽에 이제 문 밖에 신문 픽업하실 때, 또 새벽에 택배 찾으실 때 네. 따뜻하게 입으시고 몸을 좀 푼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악습관 먼저 보시면 채식? 이거 뭐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게. 좋다는 얘기인가? 안 채식이- 좋다는. 채식이 돌연사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늘 이제 뭐 가정력이 네. 있고 하니까 뭐 심장 그 혈관 질환이라는 거 뇌졸중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야, 너 고기 좀 덜 먹어라. 채소 위주로 먹어라. 이 얘기를 제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 제가 잘못 이야기한 건가요, 선생님? 뭐 반은 맞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채식 위주의 식습관이 심장병 위험을 낮추는 데는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4만 8천여 명을 18년 동안 이제 추적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은요 고기를 먹지 않은 완전 채식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심장병 질환을 20%, 22%나 낮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반면에 지금 표에도 나와 있는데요. 악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뇌졸중 위험률 같은 경우에는요. 20%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동물성 식품에서 얻을 수 있는 비타민 B12 성분이라든지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요.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섭취량이 줄어들면서 뇌졸중 위험도 또한 높아지게 되는데요. 돌연사 예방을 위해서는요. 다양한 식품을 또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마지막 돌연사를 부추기는 습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습관은 장시간 장시간 게임입니다. 이거는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너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게임만 하다가 너 죽어.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 그런 뉴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며칠 동안 네, 맞아요. 게임하다가 오. 큰일 난 경우도 있었어요. 네, 이 부모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협박이 아니라 진짜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인도에서 6월에 이제 7시간 이상 연속 게임을 하던 이 16세 소년이 이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자, 이렇게 장시간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게 되면
되면 일명 이코노미석 증후군, 우리가 이제 비행기 타면 이코노미석에 오래 장시간 앉아 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런 이코노미석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심부전맥 혈전증이 찾아와서 이 심한 경우에는 폐색전증까지 발생을 해서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게임뿐만 아니라 꼼짝 않고 텔레비전, 요즘 정말 우리 긴 시간 보잖아요. 네. 텔레비전 보거나 책상에 이렇게 앉아서 하루 종일 글 쓰거나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위험하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실제로요. TV를 5시간 이상 보시는 분들이 2.5시간 미만을 보시는 분들보다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인해서 사망할 위험이 2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이나 게임 같은 경우는 한번 빠지게 되면 정말 장시간 시간 가는지 모르고 보시게 되잖아요. 위험하실 수 있는 것이죠. 전 진짜 궁금한 게 저 그 채널의 금쪽 같은 내 새끼 네. 프로그램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어제 그걸 연달아 보는데 네. 거의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도 공평해야 돼요. 게임을 오래 하거나 TV를 오래 볼 때는 오래 하면은 뭐 어떻게 된다고 그러는데 공부를 오래 할 때는 왜 그런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뿌듯해하시죠. 그거는 뿌듯해하면서 무슨 엉덩이 점수라는 둥 막 그러면 이렇게 공부는 따지고 엉덩이로 보면 하는 거다. 공부도 너무 오래 한 자세로 앉아서 하면 그 위험한 거잖아요. 요즘 그 텔레비전 프로 뭐 드라마 이런 거 시리즈로 많이 하잖아요. 네. 정말 명절 같은 다음 주 명절인데 2박 3일, 3박 4일 동안 몰아보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최영욱 씨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것보다는 한 50분 정도 보셨다고 하면 손목을 좀 움직이신다든지 발목을 움직이신다든지 좀 일어나서 좀 돌아다니신다든지 해서 몸을 움직이시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이 조금 감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활동을 좀 하시는 것을 중간중간 넣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공부도 한 자세로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중간에 이제 풀어줘야죠, 몸을. 그러니까 새벽에 뭔가 갑자기 하는 거, 기온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나가는 거, 네. 뭐 벌떡 일어나든지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채식이 좋다고 무조건 채소만 드시는 거, 네. 또 한 자세로 그대로 유지하는 거, 이거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돌연사를 일으키는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돌연사의 90%에 이른다는 질환입니다. 심근경색. 네. 무시무시하죠. 하면은 가장 많이 연상되는 게 심장마비인 것 같아요. 심장마비 때문에 돌연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엔 뭐 뇌졸중? 네,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 돌연사의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심근경색증입니다. 이 심장마비는 이 심근경색증의 증상인데요.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제가 하나 좀 알려드릴까요? 아니, 충격적인 사실을 또 알려주시니까 너무 무서운데요, 선생님. 네, 이 심근경색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의 절반 정도가 평소에 건강에 이상도 없고 이제 운동도 잘 하시고 뭐 등산도 하고 이렇게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던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저희 시아버지도 등산 갔다 오시다가 건강하셨는데 지하철에서 그냥 쓰러지셔가지고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고,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아파트에서 여보 잘 다녀와 뭐 이렇게 인사했대요. 근데 이렇게 한참 보니까 차가 안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전화 안 받고 내려갔더니 차 안에서 꼼짝없이 돌연사를 했다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실제 뭐 수일 전에 건강검진을 한 것에서도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응급실에 이런 심근경색으로 실려와서 오시는 경우가 적지가 않습니다. 아니 평소에 아무것도 없었고 뭐 건강검진 할 때도 그게 확인이 안 됐으면 그냥 건강 자신할 수밖에 없는데 급성으로 심근경색이 왔다. 이거 속수무책 아닙니까? 예측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증상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증상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이 예측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몇 가지 이제 전조 증상이 있는데요. 일단 심근경색의 대표적인 증상이 어떤 거니까요? 왼쪽 가슴에 묵직한 통증이죠. 그래서 영화나 들어가 보시면 갑자기 여기를 잡으시면서 하고 쓰러지시는 분들 많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왼쪽 가슴에 나타나는 통증 자체가 팔 쪽으로 퍼져간다든지 턱 쪽으로 올 수 있는데요. 이런 통증 자체가 갑자기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휴식을 취해도 잘 가라앉지 않고 10분 이상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응급 상황이신 것을 생각을 하시고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근데 심근경색인데 가슴 통증이 전혀 없었다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체한 것 같아서 병원 갔는데 갑자기 심근경색의 증상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체한 증상도 이 심근경색의 증상일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좀 이 모형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보시면 이게 위와 심장이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위치하기 때문에 이제 위와 심장은 이 횡격막을 사이에 두고 이제 아래 위로 위치한 구조인데요. 이 심장의 관상동맥 중 하나가 이 위장 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 혈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가 이제 체하거나 소화가 안 됐다고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니 근데 체하는 건 그냥 자주 발생하는 사소한 증상이잖아요. 근데 이제 무조건 체했다고 해서 이게 다 심근경색은 아니고요. 자, 단순히 체한 것과 구분하시려면 이 동반 증상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네. 자, 우리 체하고 땀이 많이 나거나 숨이 찰 때, 자, 체하면서 속이 울렁거리거나 구토 증상이 있을 때, 또 체하고 어지러움을 동반할 때, 그리고 이제 체하면서 소변을 제대로 볼 수 없을 때, 그리고 체하면서 가슴, 팔, 안면 통증이 있을 때 이런 심근경색을 의심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심근경색으로 의심되는 분을 발견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일단 119 신고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것은 119에 먼저 신고를 하시는 게 급선무이고요. 병원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신고한 후에는요, 빠르게 심폐소생술을 하시거나 또 주변에 심장 제세 동기가 있다면은 적극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자, 그러면 여기서 심폐소생술 할 수 있으신 분? 근데 막연하게 우리가 이게 누른다, 그죠. 뭐 이런 거밖에 모르잖아요. 보기만 했지 저는 잘. 실제 상황이라면 그걸 달려들어서 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늘 있어요. 그렇죠. 자신감은 좀 떨어지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한 것이요. 골든타임을 잘 지켜서 사람 소생률을 좀 높일 수 있는 심폐소생술, 바로 깨알누사라고 하는 것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급박한 상황이 되면은 평소에 알았던 것도 기억이 잘 안 나시잖아요. 그래서 깨알누사를 잘 기억을 하시면은 쉽게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하나씩 한번 외쳐보실까요? 첫 번째가 깨. 예, 깨. 먼저 의식을 잃은 사람을 깨운다. 그다음에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깨우고. 네. 네, 반응이 없다라고 하면 119에 알린다. 그다음 누. 예, 가슴 가운데를 강하고 빠르게 누른다. 그다음 마지막에 사. 예, 심장 세동기, 제세동기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사용한다. 사용한다. 예. 그래서 깨알누사. 맞습니다. 이렇게 깨알누사 과정을 잘 기억을 하시게 되면요, 골든 타임을 지키는 데 도움이 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이론 수업은 완벽하게 배웠는데 우리가 앞에 나가서 직접 한번 배워볼까요? 예, 심폐소생술을 한번 배우도록 하시죠. 네. 저도 앞으로 한번. 깨알누사. 그것만 딱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깨알누사.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한번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인형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깨였죠. 예. 만약에 이렇게 갑자기 쓰러져 있는 분들을 발견하신다라고 하면 가셔서 이 사람이 의식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겁니다. 보실까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의식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가 알리고였죠. 그래서 알리는 상태를 본인이 알리려고 하시지 말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장현 씨 119에 신고를 해주세요.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는 게 제일 저한테 중요합니다. 만약에 뭐 윤영 씨 빨리 신고하세요 그러면 제가 빨리 신고해서 바로 여보세요 여기 채널 A인데요 지금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다른 사람이 신고하는 게 훨씬 더 이게 현명한 대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본인이 하시는 것보다 옆 사람한테 시키셔가지고 알리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시고요. 깨우고 알리는 것 여기까지만 하셔도 일반인 분들은 어느 정도 이 소생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하셨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가슴을 누리는 압박하는 방법인데요. 이걸 하시게 되면 사람의 소생률을 좀 더 높이실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일단 가슴 압박 부위는 여기 기능을 보시게 되면요. 가슴의 한 2분의 1 정도를 보시고 중앙전도가 복장뼈가 있습니다. 이렇게 칼과 같은 뼈가 있는데 그 뼈의 손바닥 뒷부분을 이렇게 대주십니다. 누르시고 난 다음에 손가락을 끝에를 이렇게 깍지를 끼셔가지고 끝부분으로 눌러주시게 됩니다. 이때 누를 때는요. 손목하고 팔과 어깨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강하게 좀 일직선으로 유지를 하셔가지고 쉽고 강하게 좀 누실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누르실 때는 1분에 약 100회에서부터 120회 정도의 속도로 눌러주시게 됩니다. 그럼 1초에 한 2번 정도 되나요? 맞습니다. 빨리 해야 돼요.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숫자를 세면서 눌러주시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렇게 여섯, 세게 눌러야 일곱, 된다고.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사실은 한 30회가 기본입니다. 적어도 30회를 빠르게 눌러주시는 게 제일 이쪽 중요하시고요. 팔이 이렇게 직선으로 이제 놓여져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굽혀지지 않게끔 눌러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인형 같은 경우는 안에 눌러보시면 약간 이제 닿는 부위가 있습니다. 보통 한 5cm에서 한 6cm 정도 깊게 누르시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에 얇게 눌러주시면 심장 압박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니까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빠르게 또 깊게 눌러주시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이 아래에 가야 되나요? 오른손이? 예. 그것은 뭐 오른손 왼손은 상관은 없으시고요. 힘을 좀 제일 줄 수 있는 손 자체를 밑에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깍지를 끼셔가지고 손가락을 쫙 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잘못하다가 이 상처를 좀 주실 수 있거든요, 환자한테. 그래서 손가락을 쫙 펴신 상태에서 이렇게 압박을 해주는 자세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체중을 실어서 눌러주셔야지 힘이 좀 덜 들게 됩니다. 2분 정도 하시고 좀 필요하시면 옆에 있는 사람하고 교대하시는 것도 제일 중요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누에 누르고였고. 네,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사용하고. 예, 사용은 바로 요 제세동기를 사용을 하시는 건데요. 제소동기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으시다 그러고 하면 가져오시라고 좀 부탁을 하고 난 다음에 제소동기를 한번 이렇게 열고 난 다음에 전원을 켜시면 됩니다. 전원을 켜시고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화면에 아는 것처럼 심폐소생술하고 전원을 켜시고 난 다음에 패드를 이렇게 붙여주세요. 가슴에 가이드에 따라서 붙여주시고 난 다음에 제소동을 시작합니다. 제소동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시 이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셔서 다시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제세동에서 심전도를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때 주변에 사람이 가까이 오지 않도록 저렇게 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시 제세동을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이후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배워보니까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실 수 있겠죠. 일단 제일 중요하신 게 누르시는 거가 제일 중요하실 거고 제일 첫 번째는 발견을 하셨을 때 깨우고 호흡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알리고 또 제세동기를 가지고 오시는 방법을 쓰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깨알누사 4가지 글자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잘 배워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깨알누사. 우리가 겨울철 돌연사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심근경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뇌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뇌 관련해서는 또 무섭죠. 중풍도 올 수 있는 것이고 겨울철 조심해야 될 돌연사 뇌졸중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죠.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뇌졸중 크게 이제 뇌경색과 뇌출혈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뇌 일부분에 이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게 되면 뇌경색, 그리고 혈관이 터지게 되면 뇌출혈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뇌가 손상돼서 나타나는 신경학적 증상을 이제 뇌졸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이제 중풍이라고 이제 불리고 있죠. 그럼 뇌졸중 역시나 겨울에 좀 위험한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제일 문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혈관이 좁아지시는 거잖아요. 근데 뇌혈관은 상당히 좁게 돼 있습니다. 작게 돼 있는 부분에 혈관 자체가 좀 딱딱해지고 탄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혈관 자체가 날씨에 의해서 추워지고 있을 때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 이때 혈관 자체가 좁아지면서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힐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골든타임을 놓치시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니까 증상이 나타나시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뇌졸중이 무서운 게 이게 사망에 이르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 좀 낫더라도 이게 후유증이 굉장히 심한 것 같더라고요. 정말 막고 싶은 질환이 뇌졸중, 중풍입니다. 네, 맞습니다. 뇌졸중을 겪은 사람 중에요. 10명 중 1명은 이제 완치가 되고요. 또 3명은 대부분의 기능은 회복이 되고 또 4명 정도는 특수 치료가 필요한 장애를 가지게 되고요. 또 2명은 병원에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10명 중 1명만이 완벽히 완치를 하는 만큼요. 정말 뇌졸중이 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뇌졸중은 전조 증상 이런 거 없을까요? 그러니까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고 이렇게 팔이 툭툭 떨어지고 뭐 이러면 바로 병원 가라 이러던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뇌졸중의 대표적인 전조 증상이 이 한쪽 팔에 마비가 오거나 힘이 없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한쪽 얼굴만 마비가 오거나 이 눈은 정상인데 한쪽 입이 돌아가는 경우 또는 이제 갑작스럽게 말이 어눌해지고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중심을 못 잡을 정도로 굉장히 어지럽거나 한쪽 눈이 흐릿하고 잘 안 보이는 경우 또 정말 참을 수 없는 극심한 두통 발생 또한 이 뇌졸중이 찾아올 수 있다는 전조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이제 빠르게 병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간혹 이런 증상이 반짝 나타났다가 언제 그랬냐 싶게 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괜찮은 걸까요?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사실 그럴 때도 아주 위험한 상황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요, 혈관 자체가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혈전이 떠다니다가 잠깐 막게 됩니다. 그러면 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졸중과 같은 증상이. 그러다가 혈류에서 다시 혈전이 밀어나게 되면 증상 자체가 언제 그랬다는 듯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미니 뇌졸중, 일괄성 뇌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 일주일 이내에서 한 2% 정도, 또 한 일주일에서 한 11%, 이틀 이내에 한 5% 정도, 한 20에서 30%는 3개월 이내에 다시 뇌경색이 발생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원에 갔다가 아무 이상이 없어서 나오셨다가 제발로 걸어 나오셨다가 다시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미니 뇌졸중이 있어도요, 병원에 가셔서 반드시 진단 검사를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뇌졸중은 이렇게 해서 치료를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재활 치료가 또 중요하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해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뇌졸중으로 이제 수술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제 또 한 번의 골든타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발병 후에 3개월을 이 뇌졸중 재활 치료의 골든타임으로 이제 부르게 됩니다. 자, 과거에는 이제 뇌가 한 번 손상되면 이제 회복이 어렵고 재생이 더 안 된다고 여겼지만요. 최근에는 이 주변부나 반대쪽 뇌로 이제 기능을 대체하거나 도와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6개월 이상이 지나거나 시간이 더 가게 되면 이 회복 속도가 더뎌지는 만큼 이 발병 후 3개월 이내에 이 재활 치료를 잘 받게 되면 이 심각한 후유증을 막을 수 있고 이전 상태로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돌연사의 양대 산맥과도 같은 그 질환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심근경색과 뇌졸중. 그런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공통점이 혈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 굉장히 길다는 건 아마 다들 들어보셔서 잘 아실 텐데요. 뭐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꽤 길겠죠. 네. 엄청 길다고 엄청 길겠죠. 부산을 뭐 몇 번 왕복하는 거라고. 맞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00km잖아요. 우리 몸의 혈관 같은 경우에는요, 무려 12만 킬로미터. 이게 12만 킬로미터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400이면 왔다 갔다 800인데 몇 이 번이죠? 800을 여기 12만으로 나누면 계산이 안 돼요. 여기 써 있어. 150번이래, 150번.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와. 이 정도로 길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제 혈관 자체는 대동맥, 또 정맥, 모세혈관, 거기에 또 각 장기 조직까지 혈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혈관 건강이 나빠지게 되면요, 신장이라든지 뇌, 그리고 눈에 이르기까지 아주 급격하게 장기 손상도 올 수 있는 게 됩니다. 네, 혈관의 또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가 문제가 생겨도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혈관을 침묵의 장기 또는 우리 몸속의 시한폭탄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계속 무섭네요, 이거 진짜. 이 문제가 아무 증상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한폭탄 같이 확 터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혈관은 잘 관리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이 심근경색, 뇌졸중 모두 혈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깨끗한 혈관 같은 경우는 말랑말랑합니다. 우리 아까 어떤 풍선같이 이렇게 만져보시면 말랑말랑하고 탄력이 잘 느껴지는데요. 근데 혈관 자체에 콜레스테롤이 끼게 되고 혈관 밖에 탄력이 잃게 되면 딱딱해진 플라스틱같이 연결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혈관 자체가 좁아지게 되면 혈액 흐름 자체가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또 장기 조직에 연결을 시켜야 되는 영양소라든지 산소가 잘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각 조직이 괴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이 돌연사를 막고요. 건강한 노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혈관 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 혈관이 건강한지 아닌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뭐 제일 정확한 방법은 병원에 가셔서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진단을 받아보시는 건데요. 간단하게 이 혈관 노화들을 체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예, 두 분이 필요하시니까 앞으로 나와서 한번 해보실까요? 네. 이번엔 저예요? 이재용 아나운서? 네. 노화도 체크니까 예인 씨가 나갈 리는 없어요. 먼저 이제 한 사람이 다른 분한테 한번 해드리는 거니까요. 제가 먼저 우리 윤영문 씨한테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바닥을 이렇게 한번 펴보시고요. 이 손바닥에서 위에서부터 동맥 자체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 손목 주름에서 한 1cm에서 2cm 정도 되는 부분을 한 손으로 동맥을 다 누르시고요. 다른 손으로 이렇게 동맥을 눌러주십니다.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손을 우리 전기놀이 하듯이 예전에 10번 정도 한 번씩
이렇게 주었다 폈다 해보시는 겁니다. 해보실게요. 손을? 네. 잼잼 주었다, 하듯이? 예, 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얘지시는 거 보죠? 네, 좀 하얘져요. 열. 피가 안 통하는 됐습니다.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혈액 자체가 잘 안 통하는 상태가 되는데 한쪽의 정맥을 살짝 열어보세요. 네. 열어보시면 이때 혈액 흐름이 빠르게 돌아오시면 오, 3초 만에 돌아오는 것 같아요. 네. 5초 정도 안에 돌아오시게 되면 정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 정상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노미 씨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혈관 탄력도가 아직까지는 괜찮으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이 상태를 이제 한번 해보시는 건데 우리 제가 그러면 우리 해볼까요? 이재용 MC 한번 해볼까요? 근데 아주 힘이 없어가지고 들지 모르겠어요. 요 정도 맞습니까? 예, 그 정도 눌러보시는데요. 위 동맥가가 아구 힘이 상당한데. 10번.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한쪽을 떼시고, 안쪽에 좀 밑에 돌아오시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금방 이렇게 불그스레하게 네, 한 5초 정도 돌아오시는 거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한 5초 이상을 좀 지나서 돌아오신다라고 하면 그 탄력 자체가 좀 떨어지시고 혈액 흐름이 문제가 생기실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건데요. 보통 사실은 아주 혈관에 문제가 생기시고 또 혈압이 많으신 분들,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혈관 자체를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죠. 요거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쫙 돌아오는 짜릿짜릿하게 하는 그 놀이 있잖아요. 전기놀이. 그거를 어렸을 때 하는 게 아니고 나이 들어서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야 이게 체크가 되니까. 그렇죠. 혈관 노화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여보 손 좀 가져와 하면서 이렇게 서로 눌러주고. 그 노인정에서 그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 번씩 손목을 잡아보시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진짜 윤영민 아나운서는 글쎄 이렇게 말이에요. 한 2초 만에 혈관 건강 별로 안 좋은데 좋아졌나 이제 봐요 요즘에. 이게 노화하면 그게 이제 시간이 5초 지나버리면 네. 혈관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 혈액 흐름이 좋아지도록 하는 방법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아쉽게도 우리가 이제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없어. 방법을 알려주셔야죠, 선생님. 어떡해요?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특별한 방법은 없지만 이 혈관을 관리하고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해서 이 돌연사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이 완벽한 방법은 있습니다. 자,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요. 자, 금연, 절주 우리 꼭 해주시고요. 저염식 위주의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 자, 우리가 이것만 좀 지키신다면 돌연사에서 조금은 멀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술이 돌연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요. 뭐 술이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적당한 음주는 또 건강에 뭐 도움된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소량의 술이라고 한다면 뭐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 뭐 와인 두 잔, 요 정도가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몸에 이로운 콜레스테롤인 이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요. 또 혈액순환도 좋게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과음을 하게 되면요. 심장의 힘이, 심장을 수축시키는 이 수축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심장을 불규칙하게 뛰게 만드는 이 부정맥의 원인이 되고요. 또 중성지방을 증가시켜서 이 동맥경화를 촉진하는 만큼 우리가 과음보다는 절주를 하시라고 추천드리겠습니다. 백승환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 반드시 지키시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추가시켜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법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혈관에 상당히 영향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법이 아주 한쪽으로 편중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면 과식을 하신다든지 오히려 또 술을 많이 찾으신다든지 이렇게 대처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적절한 운동을 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때 음악을 들으신다든지 어떤 취미 생활을 가지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금연, 절주, 저염식과 규칙적인 운동 잘 지키시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대처 방법 한 가지씩 꼭 가지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서 위안받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술을 끊는 게 아니고 절주구나. 절주. 그거 마셔도 되겠구나. 네. 근데 그거는 술을 통제할 수 있는 분들 얘기예요. 네. 이게 한 잔 딱 먹고 계속 드시는 분들은 그게 안 되는 거고 절주가 되시는 분들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먹는 걸로 한번 해결해 보죠. 돌연사 예방. 아무래도 오늘 저염식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이제 저염식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흔하게 구할 수 있는 양배추를 가지고 양배추 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양배추 전이요? 처음 들어보는. 그렇죠. 양배추하면 양배추전은? 저도 보통 샐러드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배추전은 알고 있으나 양배추전은 처음입니다. 네, 또 양배추 또 한 통 사놓으시면 뭐 쪄서도 드시고 샐러드 드시지만 그래도 좀 많이 남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들어가는 재료를 보시면은요 정말 간단합니다. 전이지만 뭐 밀가루라든지 그런 가루류는 들어가지가 않고요. 오늘 양배추를 이렇게 채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양파 넣어주시고요. 또 이렇게 마른 새우까지 넣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씹히는 매콤한 맛을 좋아하시면 청양고추 송송 썰어서 같이 곁들여 주시고 이렇게 달걀물이랑 섞어서 구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밀가루 안 넣어도 이게 전처럼 이게 뭔가 이렇게 음식이 될까요? 밀가루 네. 들어가야지 뭔가 이렇게. 그렇죠. 생각보다 양배추 양도 굉장히 듬뿍 들어가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양배추 넣어주시고 양파까지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재료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또 마른 새우를 넣으면 새우가 부르면서 또 맛 성분도 우러나오고 또 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섞어주신 다음에 새우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부숴가지고 넣어주세요.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네, 좀 풍미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중간중간에 섞이면서 우리가 뭐 해산물이라든지 고기 같은 것들도 넣게 되는데 이제 그런 재료들이 없을 때 항상 국물 내기 위해서 이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마른 새우들 그리고 또 멸치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거를 좀 부숴가지고 같이 집어넣어 집에 주시면 멸치, 됩니다. 마른 새우인데 이거 해봐야 되겠다. 네, 그거 두 가지 다 넣으셔도 맛있어요. 자, 이렇게 섞어주시고 사실은 저염식이기 때문에 소금 간은 거의 안 하셔도 되는데 아주 살짝만, 예, 맛을 좀 올리기 위해서 정도? 한 네. 꼬집 정도 소금, 후추 간을 해주시고요. 너무 싱거우면 또 이거 먹기가 그러니까. 맞아요. 또 맛은 있어야죠. 네, 그 양파 같은 경우에는 좀 살짝 달콤한 맛도 있고 감칠맛 성분이 풍부한 채소거든요. 그래서 염분을 줄이셔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달걀을 요건 한번 채 입혀주세요. 걸러내고 쓰는 아니면 그냥 네, 그냥 풀어서 바로 써도 넣어주셔도 괜찮아요? 돼요. 네네네. 자, 이렇게 좀 잘 섞어주세요. 그래서 달걀 양이 많지 않아도요. 이렇게 잘 버무려질 정도까지 빠듯하게 넣어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양은 이제 조절을 하시면 되고 또 냉장고 안에 여러 가지 채소가 있다면 같이 비슷한 크기로 썰어가지고 섞어주셔도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됐고요.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청양고추까지 다 넣어서 저 양배추에서 달콤한 맛이 나오기 때문에 그죠. 저거 맛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으면요. 이제 구워줄 때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이제 식용유만 넣어서 구워주시는데 식용유 플러스 들기름을 살짝 그게 비법이네요. 섞어주세요. 네. 저는 그래야죠. 네. 들기름. 네, 고소한 풍미도 들기름 좋죠. 올라오고요. 들기름만으로 굽게 되면 좀 거품이 나면서 잘 구워지지 않거든요. 쉽게 탈 수 있기 때문에 식용유를 섞어서 같이. 근데 이번 주에 전 부칠 일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또 별미전으로 간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미리 부쳐 놓으셔서 식어도 맛있거든요. 네. 아, 그렇게 조그맣게 부치는군요. 먹기 좋게. 네. 저는 이번에 무슨 전을 부칠 거야? 물어보면 공덕동 전이 좋을까? 어디 전이 좋을까? 전집 소개해드릴까요? 좋은데. 공유 좀 해주세요. 내가 했다 그러고 시댁에 가져가세요. 네. 아니 이번 명절에 이거 특별한 전이에요 하고 이런 것도 한번 선보이면 좋을 것도 같아요. 네. 진짜 별미전으로 그렇죠. 네, 네. 다들 한번 맛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이거 좋을 것 같아요. 건강에도 그렇죠. 좋고. 건강을 위해서. 네. 어르신들. 양배추전은 어디서도 안 팔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노릇노릇 아주 맛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전분도 전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또 체중 관리 중요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네. 이렇게 또 전을 가루를 넣지. 양배추 쌈 정도 생각했는데 양배추 전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노릇하게 오. 떨어지지 않고 잘 붙여지죠. 네. 아니 진짜 부침가루나 튀김가루가 전혀 안 들어갔잖아요. 네. 못 참겠어요. 저희 앞에 있는 거 한번 맛 좀 볼게요. 네. 소리 들리시나요? 아삭아삭해요. 그래요? 양배추 근데 이거 씹는 맛이 식어도 맛있다. 맛있어요. 네. 그럼 궁금한 게 양배추가 혈관 건강에는 어떤 도움을 주나요?
네, 양배추 하면 이 위에 좋다라고 하는 것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비타민 U라고 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양배추에는요. 섭취하게 되면은 이 비타민이라든지 항산화 성분 자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혈관 속에 있는 노폐물을 바깥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으로 먹는 게 영양소들을 섭취하시는 데 가장 좋고요. 그런데 생으로 먹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요. 이렇게 다양한 요리를 통해서 섭취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삭해요. 너무 전이 맛있네요. 진짜. 이거 요즘같이. 진짜 추천해 드릴 만한데요? 네, 추운 날 집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럴 때 그 양배추랑 해 먹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진짜. 이 안에 새우 들어갔나? 새우. 네. 아, 그래. 딴 생각하고 있었구나. 건새우를 이렇게 부숴서 넣으면 그 향도 좀 나면서 진짜 맛있네요. 여기 포인트네. 네. 오늘 이번 명절은 좋은 거 이겁니다. 알려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야, 요번 명절에 이거 하면 사랑받을 수 있겠네요. 맞아요. 도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겨울철 돌연사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번 주로 계속 춥다고 그러니까 네. 방한 대비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